예, 매주 월요일 이종우의 특별한 시선, 이종우 평론가님의 그야말로 오랜 경험에 의한 특별한 시선 듣고 있습니다. 기대가 되는 시간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평론가님. 예, 이번 주는 주말 사이에 아주 빅뉴스들이 많았고요. 7월이 그렇죠. 마침 시작되면서 기대감들도 일정 부분 좀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미중 정상회담은 일단은 예측했던 범위를 벗어나지 못했죠. 그러면 시장의 주가는 반영됐다고 봐야 됩니까? 예,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토요일하고 일요일 날 있었던 이벤트가 네. 만약에 주중에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정말 주중에 주가가 오르락 내리락 난리가 아니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봤을 때 무역 협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예상했던 결과만큼 나왔다 이렇게 네.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근데 또 상식적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그 이상 나오기도 어렵다라고 볼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협상이라고 하는 것이 특히 무역 협상 같은 경우에는 세세한 조그만 부분들을 전부 다 결정을 해야 되는 그런 과정인데 이걸 두 정상이 만나가지고 거기에서 무슨 얘기를 해서 결정을 하고 이른다라고 하는 거는 그건 불가능한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결국 해볼 수 있는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다시 한번 휴전을 하고 다시 한번 해보자. 라는 거였는데 이제 그렇게 나왔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 결과에 의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시장 반응은 상당히 좀 미적지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과가 예상했던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다라고 하는 측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주가를 보면요. 한 열흘 전서부터 계속해서 상승을 해왔죠. S&P 500도 그렇고 계속 상승을 해왔었는데 상승을 했던 가장 큰 이유는 이게 이번 G20 회담에서 뭔가 새로운 이런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전의 전례를 봤을 때 주가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더라라고 하는 것도 또한 영향을 미쳤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억해 보시면요, 작년 12월 초에 똑같이 G20 회담이 열렸었고요. 그때에 그렇죠. 3개월 동안 예. 휴전에 들어갔죠. 아르헨티나에서, 그러면서 이제 예. 이 협상이 시작이 됐었는데 그 이후에 주가를 보면 휴전을 하기로 했던 그 다음 날 주가가 S&P 500이 1% 올랐고요. 그 다음서부터 주가가 계속해서 하락해서 한 달 동안 200포인트 정도가 하락하는 그런 상황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작년 12월 달에 비해서 어제 이런 경우는 영향이 더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작년 12월 달 같은 경우에는 한참 이 분쟁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갑자기 휴전을 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재료로서의 이 효과는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열흘 전서부터 예고가 돼버린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 똑같은 결과가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시장에서 특별하게 상당한 반응을 불러일으키기는 쉽지 않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오늘 주식시장이 올라가고 하고는 있지만 역시 이제 그런 부분으로서 봤을 때에 영향은 하루 내지는 이틀 이 정도를 넘어가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 무역전쟁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결국은 또 시간이 필요한 이야기이고 해결이 안 됐다. 그러면서 이게 환율 전쟁을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좀 나오고 있다는데 이건 이제 위안화를 얘기하는 겁니까? 네. 예, 우리나라 원화나 이런 네. 것들은 그렇게 전쟁 이렇게 하면서 얘기해야 할 정도로 가격이 움직이거나 이러지는 않으니까요. 네. 역시 이제 위안화가 가장 큰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분쟁이 붙고 이러는 과정 속에서 위안화가 거의 달러당 7위안 정도까지 올라왔지 않습니까? 예. 요 부분만큼을 어느 정도 만약에 이게 이제 인위적으로 조정을 한 거다라고 하게 되면 그 부분만큼을 어느 정도 되돌리자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은 이루어질 수는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거를 가지고 환율 전쟁 이렇게 얘기를 할 수는 없고요. 아마 환율 전쟁을 한다고 하면 지금 이제 실물을 가지고 계속 밀고 땡기고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일본의 경우를 봤을 때 80년대 일본 경우를 봤을 때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맨 마지막에는 프라자 협정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엔화를 대폭으로서 절상을 해가지고 이제 균형을 맞추는 그런 형태로서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결국 이제 이번에 얘기하는 환율 부분도 위안화를 그렇게 할 가능성이 있느냐. 그러니까 이제 지금 7위안을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들을 5위안 내지 4.5위안 이렇게 떨어뜨리면서 이거를 통해서 어느 정도 조정을 할 수 있도록 서로 타협을 낼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제가 봤을 때 그럴 가능성은
전무하다, 예. 0%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네. 왜 그렇게 가냐면요. 중국은 이걸 받아들일 가능성이 거의 없다라고 볼 수밖에 없죠. 만약에 이거를 미국이 강요를 한다라고 하면요. 여태까지 미국하고 중국 사이에 무역 분쟁을 하고 했던 것보다도 10배 이상의 강도를 가지고 아마 그거를 막아나가는 형태가 될 텐데 왜 그러냐 하면 중국은 선례를 받지 않습니까? 일본이 이런 것들을 받아들여서 그다음에 일본 경제가 어떻게 됐고 그래서 얼마나 어려움을 겪었고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봤기 때문에 네. 중국 입장에서는 이걸 절대 내줄 수 있는 카드가 아니거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물론 이제 뭐 하나의 검토로서 이렇게 얘기를 해보고 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이게 현실화되거나 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보는 게 맞다라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토요일에 있었던 미지근한 미중 무역 협상의 결과는 최상의 결과는 아니라 최선의 시장의 반응을 불러일으키는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뭔가 좋은 얘기가 나왔다고 한들 사실 하루 이틀짜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나쁜 얘기 나왔다면 부정적일 거고 예. 오히려 지금 상황으로 미지근하게 가면서 앞으로 시간 끄는 것이 시장은 또 다른 길을 찾을 것이다. 예. 긍정적으로 보이고요. 이 얘기도 오늘 좀 하고 가야죠. 그다음에 이제 DMZ에서 미국과 북한의 회동이 있었는데 네. 어쨌든 경협주가 움직인다는 거죠. 이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글쎄요. 영향은 어떻게 보세요? 경협주 얘기는. CNN 이펙트라고 있죠. 네. 갑자기 어떤 사건이 터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기에 이제 이 온갖 관심을 집중하면서 이렇게 되는 부분인데 그런 정도의 영향은 있다라고 봐야 되지만 예. 과연 이게 그렇게 크게 시장을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일까라고 생각해 보면 저는 그럴 가능성은 별로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어제 진행됐던 부분들은 2월 말에 하노이 협상이 깨졌을 때 이전으로서 돌아가는 그런 것까지는 같다라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본질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에 큰 진보를 이루었다 이렇게 경제적으로는 판단하기는 아직까지는 좀 이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남북 문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주식시장 테마 중에서 가장 오래된 테마입니다. 무려 어떻게 생각하면 한 34년 정도를 계속해서 왔던 테마거든요. 34년 동안을 왔다라고 하는 거는요. 가장 좋을 수 있는 거, 가장 나쁠 수 있는 거 모든 거를 다 경험했다라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별달리 그렇게 크게 의미가 있는 그 부분은 아니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오늘 어제의 그 뉴스의 영향으로 조금씩 움직이고 특히 이제 뭐 경협주 움직이고 이런 것들은 있을 수 있는데 그거는 시간이 지나면 멀지 않은 시간 내에 다시 원점으로서 돌아가 버리는 그런 부분들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너무 흥분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은 저는 듭니다. 네, 경협주에 이제부터 주목하자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을 줄은 예상했습니다. 그 네. 말은 사실은 또 좀 바람이 섞여 있는 겁니다. 그만큼 그렇죠. 시장에 재료가 없으니까 예. 그런 것들로 인해서 조금 일정 부분 또 많이 하락을 했거든요. 좀 예. 돌려줬으면 하는 바람들을 엮어서 질문을 드렸고요. 결국은 이제 중요한 건 사실 2분기 실적이잖아요. 삼성전자가 이제 잠정 실적 발표하는 것부터 해서 실적이 더 근원적인 시장에 이슈가 될 거예요. 실적 부분 체크 좀 해주십시오. 예, 실적 부분은 현재까지는 상태가 별로 좋은 상태는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250개 주요 기업들을 지금 실적을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해가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요. 순이익 전망이 올해 전체적으로 97조 정도입니다. 네. 한 달 전에 비해서 한 2.8% 정도 하락을 했고요. 그다음에 2분기 실적도 3.5% 정도 이렇게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좋지 않은 상태이고 업종별로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역시 이제 반도체 이익이 어떻게 나올 건가 하는 부분인데 지금 생각으로는 별로 좋지는 않은데요.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주가가 상당히 올랐다라고 하는 거죠. 네. 지금 삼성전자 주가가 47,000원 이 정도 되지 않습니까? 이익이 감소하고 했던 것들에 비해서 생각하면 주가가 결코 낮다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지금 47,000원 정도의 주가는요. 이 전에 그 종합주가지수하고 비교해서 생각하면 2,300포인트 정도 있을 때의 주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보면 삼성전자 주가가 낮지 않은 상태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실적이 어떻게 나올 거냐에 따라서 변동이 굉장히 크게 바뀔 가능성이 있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셔야 될 것 같고요. 이익이 현재로서 괜찮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업종 디스플레이나 유틸리티, 지주 상사 이런 데고요. 그다음에 이익이 감소할 거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에너지, 조선, 운송 이런 업종들입니다. 네, 이익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업종이 중요하니까요. 한 번만 더 언급해드리면
디스플레이 쪽, 그다음에 유틸리티, 유틸리티, 그다음에 예, 지주 회사들 지주, 예, 예, 상사.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요, 5월은 엄청 고생했고요. 6월은 꽤 많이 돌려놨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뭐 하반기 전체가 아니라들은 이제 7월이 시작됐으니까 7월 흐름을 좀 예측해주면서 전략 세워주시죠. 일단 그다지 좋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두 개의 시장의 재료축은 하나는 미국의 금리 인하, 또 하나는 무역 그 협상 네. 이거였지 않습니까? 예, 6월 중순을 지나면서부터 두 개는 상당히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라고 봐야 되는데 이제 두 개 재료는 잠복 기간으로서 들어갔다라고 볼 수밖에 없죠. 네. 그러면 이제 시장이 주목할 수밖에 없는 부분은 결국 펀더멘탈한 부분인데 이 부분은 현재로서는 좀 불리하다라고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6월 달에 시장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미국 시장이 2011년 10월 이후에 월간으로서 최대 상승을 했고요. 우리나라도 110포인트 정도 상승을 했으니까 결국 보게 되면 펀더멘탈이 그다지 좋지 않은 상태에서 주가는 좀 높아졌다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7월 달에 시장은 방향이 좋지 않다라고 봐야 되고 네. 그런 면에서 봤을 때의 추가 상승보다는 조정 쪽에 무게를 두고 접근하시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주가 상승이나 하고 이제 대형 주적 시간보다는 조정 내지 횡보 그러면 중소형주 예. 공략 지속적인 그런 예. 전략으로 가야겠네요. 중소형주 공략 쪽이 좋으실 네.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문제는 바이오가 최근에 네. 굉장히 많이 하락하지 않았습니까? 2년 반 전에 주가 굉장히 많이 상승했기 때문에 예. 시간상 봤을 때 지금은 가시적인 성과를 내줘야 되는 그 시점인데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지 않다가 보니까 계속해서 주가가 하락을 하는 형태가 됐고요. 이미 이제 바이오 내에서도 가격이 서로 엇갈리는 형태가 되죠. 가장 좋은 주식들, 삼성바이오로직스 이런 것들은 가격이 유지되고 그 밑에 있는 부류들은 약해지고 이런 형태인데 대표적으로 어떤 것들이 시장을 리드하다가 약해지는 형태에서 나오는 부분들이니까 바이오는 당분간은 좀 생각을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전체적으로는 중소형주를 중심으로 해서 가져가시는 게 낫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종우의 특별한 시선 이종우 주식평론가님 만나 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수 한번 확인할까요? 예, HLB 같은 경우는 아침에 저희가 또 뭐 관련된 자회사 부사장 인터뷰도 내고 그랬었는데 약세, 사흘째 약세에서 장중 상승 전환을 했군요. 그나마 좀 다행이고요. 코스피는 8포인트, 코스닥은 4포인트인데 역시 시장의 기대만큼 우리의 심리만큼 강하게 뻗지는 그런 못하는 흐름입니다. 출발 마켓원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